챕터 18. 연례 모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전역에서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맡은 작업을 슬슬 완수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작업은 시작하지 않은 채 미뤄두었다. 직물 작업장에서도 천을 접어서 쌓아두기만 할 뿐 배틀에 실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시끄러운 소음 또한 줄었다. 모두가 연례 모임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사소한 일로 다투며 시간 낭비할 없는 것 같았다. 개 중에는 목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토마는 자기 방에서 가수 지팡이를 정성스럽게 광택내고 또 광택냈다. 부드러운 천에 기름을 잔뜩 묻혀 지팡이를 거듭 문지르는 시기였다. 지팡이는 반지르르한 황금색으로 빛나면서 향기를 풍기기 시작했다. 맷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애가 사라지고 많은 나날이 지났다. 밤이 되면 키라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천조각을 꺼냈다. 두려움을 씻어주고 궁금증에 대답하던 천조각을 손에 감고서 맷을 집중적으로 생각했다. 웃는 소년의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그 애가 있을 만한 곳을 떠올리려고 했다. 그리고 그 애가 안전한지 느껴보려고 했다. 천조각에서는 안심과 위로의 느낌이 흘러나왔지만 맷에 관한 대답은 얻을 수 없었다. 키라와 토마는 낮 시간에 꼬마 가수 조가 노래하는 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우는 소리는 사라졌다. 계속 반복되는 가사, 계속 반복되는 음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가끔은 조에게 자유시간이라도 생겼는지 고음의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와 키라를 감동으로 몰아넣었다. 밤이 되면 키라는 한 손에 열쇠를 들고 몰래 내려가서 조를 만나곤 했다. 조는 이제 엄마를 찾아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키라에게 매달릴 뿐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나 짧은 이야기나 농담을 속삭였다. 키라가 머리칼을 비껴주자 조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머릿빛으로 쿵쿵 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내려올 거야. 키라는 조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었다. 내가 언니 위에 노래 하나 만들어줄까, 어? 조가 묻자 키라가 대답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밤에 커다란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 내가 여기 오는 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어야 돼. 지금 노래 하나 생각하고 있어. 언젠가는 언니 위에 그 노래 아주 큰 소리로 부를 거야. 응, 좋아. 키라가 웃으며 대답하자 조가 진지한 어투로 말했다. 연례 모임이 금방이야. 그래, 알아. 내가 가장 앞에 앉을 거래. 잘 됐네. 그러면 모든 걸 볼 수 있을 거야. 아름다운 가수 의상도 내가 오랫동안 작업한 거야. 색이 정말 아름다워. 가수 되면 내 노래 다시 부를 수 있어. 옛날 노래 제대로 배운 다음엔. 자미슨이 숙소로 찾아오자 키라는 의상이 다 수선되었다고 알리며 옷을 보여주었다. 자미슨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두 사람은 의상을 탁자에 넓게 펼친 다음 이리저리 돌려보고 주름과 소매뿌리를 펴보고 정교한 자수와 그 형상을 검사했다. 이윽고 자미슨이 말했다. 정말 훌륭하게 해냈구나. 키라, 특히 이 부분. 자미슨은 키라가 힘들게 작업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을 가리켰다. 자수로 그린 모든 장면이 그렇듯 이 부분 역시 아주 작은 부위에 회색의 높다란 건물들이 거대한 폭발로 모두 무너진 모습을 복잡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키라는 다양한 색조의 노란과 빨강을 조화시켰으며 여러 건물과 연기를 다양한 회색으로 복원시켰다. 하지만 술을 놓은 건 아주 어려웠다. 높은 건물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키라는 그런 건물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자신이 생활하며 작업도 하는 협의의 건물이 키라가 유일하게 아는 건물이었다. 그것조차 의상에 있는 건물들에 비하면 훨씬 낮았다. 무너지기 전만 해도 이 건물들은 경이로울 정도로 하늘 높이 키라가 본 그 어떤 나무보다도 훨씬 높이 치솟아 있었던 것 같았다. 키라는 자미슨에게 말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만일 그런 건물에 대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좀 더 알았다면 키라는 부끄러워하며 고백했다.
다음부터는 파멸의 노래를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어요. 매년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마음이 겉돌아서 자세히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자미슨이 달래주었다. 너는 어렸어. 게다가 노래는 너무나 길지. 모든 부분을 자세히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이들은 특히 더 그렇고. 올해는 자세히 듣겠어요. 모든 장면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올해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장면, 건물들이 쓰러지는 부분을 특히 열심히 듣겠어요. 자미슨이 두 눈을 감았다. 기라는 자미슨의 입술이 살짝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다. 자미슨이 칭얼대기 시작했다. 노래의 한 부분에서 반복되는 가락이 분명했다. 그러더니 자미슨이 커다랗게 노래했다. 불타라 천벌을 받은 세상아, 타오르는 영광로, 더러운 지옥. 자미슨이 눈을 뜨고 말했다. 바로, 바로 이 부분일 거야. 계속 나아가다 결국에는 다음 가사가 기억나지 않는구나. 하지만 바로 여기가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일 거다. 당연히 내가 너보다 오랜 세월 동안 노래를 들었으니까. 가수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상상이 안 돼요. 기라는 아래층에 갇힌 채 끝없이 긴 노래를 강제로 배우고 있는 아이에 대해 미래의 가수가에 미래의 가수에 대해 물어볼까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지나고 말았다. 자미슨이 말했다. 당연히 가수는 지침이 되는 지팡이를 지니고 있으니까. 게다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배우는 거지.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네가 의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가수는 올해의 노래를 준비해왔어. 물론 가사는 항상 똑같지만 내 생각에 가수는 매년 강조할 특정 부분을 결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1년 내내 그 부분을 계획하고 연습하고 노래하고 또 연구하지. 어디에서요? 이 건물 다른 구역에 특별 숙소가 있어. 연례 모임에서 노래할 때 말고는 가수를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다른 구석에 있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의상을 바라보며 키라가 놓친 부분이 없나 살피고 하나하나 꼼꼼히 검사했다. 돌보는 자가 차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의상과 거기 수놓인 역사, 의상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파멸 이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미슨이 다시 두 눈을 감고 암송했다. 모든 게 파괴되어 보고 타발, 디몰의 토론, 토트 이제 사라져. 키라도 아는 가사였다. 비록 그 뜻은 모르지만 키라가 특히 좋아하는 가사 가운데 하나였다. 어린 시절에 이 가사가 온연에 실려 나오면 끝없이 긴 노래를 들으며 따분해하던 마음도 싹 달아났다. 그래서 가끔 혼자 보고타발, 티모레 토론 하며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 부분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키라가 묻자 자미슨이 설명했다. 내 생각에는 사라진 도시들의 이름 같구나. 그런 도시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요. 티모레 토론 이름이 정말 멋있어요. 바로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자수를 놓아서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해. 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너진 비극의 도시들과 중간에 자리 잡은 부드러운 녹색 초원을 찾아 의상을 다시 쓰다듬었다. 자미스는 찻숟가를 식탁에 올려놓고 창가로 가서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일꾼들이 작업을 모두 끝냈어. 연례 모임과 올해의 노래가 끝나면 의상을 수놓는 데 필요한 새 실을 네 손으로 직접 염색할 수 있을 거다. 키라는 당황해서 자미슨을 쳐다보았다. 지금 자미슨이 농담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지금까지 키라는 이 작업을 끝내고 나면 이제 자신의 작업에 마음으로 느끼고 바라보는 정교한 형상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왔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열망으로 떨렸다. 노래하는 도중에 의상이 손상돼서 다시 수선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키라는 지금 다시 지금 자신이 굉장히 낙담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애쓰면서 물었다. 키라는 자미슨을 만족시키고 싶었다.
그는 키라의 보호자였다. 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의상에만 매달리는 걸 싫었다. 자미슨이 자상한 어투로 대답했다. 아니야, 네 엄마가 해마다 조금씩 수선하셨어. 그리고 이번에 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네가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 지었어. 노래가 끝난 후에도 고칠 부분은 몇 군데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면 키라가 혼란스러워하자 자미스는 의상 쪽으로 가서 아무런 장식이 없는 넓은 양쪽 어깨를 가리켰다. 여기에, 바로 여기에 미래가 있어. 그러니 네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해. 두 손과 자수로. 자미스의 날카로운 시선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빨리요? 키라는 충격을 숨기려고 하면서 중얼거렸다. 자미슨이 예전에 이 거대한 임무에 대해 말한 적이 있긴 하지만 키라는 나이를 더 먹고 실력을 더 쌓고 지식을 더 익힌 다음에야 그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네가 나타나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자미슨이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시선으로 키라를 바라보았다.